자, 이 시간에는 그 물류관리 이슈 중에 수요관리 부분을 다루도록 할 거예요. 이 수요관리는 정말 여러 번 얘기했었죠. 우리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서 이 수요관리의 중요성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수요관리가 결과적으로 물류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얘기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관리를 어떻게 예측할 거냐.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예측하고 예측의 어떤 방법이나 통계적 방법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물류관리에서 뭐 수백 번 말씀을 드리지만 물류관리에서 수요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수요를 예측하고 그 다음 판매, 마케팅 이런 것들 수행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수요관리죠. 그래서 수요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어떤 시장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판매 예측. 결국은 예측의 문제예요. 수요 관리라는 거는 예측이에요, 예측. 예측이 되면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계획이 가능하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측한 것과 실제 판매된 거의 어떤 결과들을 분석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건가요? 정보들이 필요하죠. 이런 정보들이 뭐 시장에서 또는 매출 수요 분석에서 또는 고객 분석에서 이런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예측 방법들이 어떤 게 있나 보면 예측 방법은 되게 뭐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예측 모델이 있는데 예측 모델은 정량 모델하고 정석 모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량 모형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통계적 방법이고 정량 분석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 뒤쪽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하는 거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을 많이 하게 되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가중 평균 방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지수 평할 방식 뭐 등등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에서는 뭐 AR 그 다음에 MA 그 다음에 ARMA 그 다음에 ARI MA 그죠 뭐 등등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계량 경제학적 분석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가치 모델도 있고 그죠 이런 모델들 시계열 분석에 대한 것들은 경제학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연구들을 해놔서 경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예측 경기에 대한 어떤 예측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석 모델은 뭐 몇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 뭐 대표적인 게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설문지를 통한 조사라든지 또는 인터뷰 그런 거나 또는 어 부트트래핑이나 부스트래핑이라는 게 또 있어요. 부트트래핑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컨조인트 분석도 있고 몇 가지 분석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시계열 분석 중에 몇 가지만 우리 좀 복잡한 것들은 빼버리고요. 보통 이제 시중에서 편하게 많이 쓰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것과 편하게 많이 쓰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는 예측의 정확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통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측의 방법을 되게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산상의 어떤 이점을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는 몇 가지 방법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통계 시간도 아니고 시계 분석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좀 계산하기 쉬운 방법들 몇 가지 좀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동평균법이죠. 이 평균법은 보통 뭐 3개월 평균을 많이 써요. 이거는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2개월 평균을 써도 되고 4개월 평균을 써도 되고 5개월 평균을 써도 돼요. 그래서 이 기간 3개월 평균 그죠? 그 다음에 요 3개월 평균 그 다음에 요 3개월 평균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기에 해당되는 전기의 3개월 요 기에 해당되는 전기의 3개월 이런 식으로 평균을 요 기간에 따라서 이동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4개월 기간이면 4개월 기준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단순 평균하는 겁니다. 산술 평균을 만드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예측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8월 달에 예측량, 9월 달에 예측량, 10월 달에 예측량. 그래서 시계열 분석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는요, 과거 데이터가 과연 미래 예측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뭐 특별하게 그 환경적 변화가 있지 않거나 보통 그 구매 패턴이나 소비 패턴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데이터에 어떤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에 효용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동평균법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가중이동평균법이 있죠. 이 가중이동이란 말은 이 가중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냥 M1, M2, M3를 그냥 평균하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M1에다가는 20%의 가중치를 주고요. M2에다가는 30%, 그 다음에 M3에다가는 50%의 가중치를 주고, 이 가중치는 임의로 주는 거예요. 우리 경험적으로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가중평균하는 방법 있죠. 이게 가중평균 이동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3개월 기준 한다면 사실 요때 만들어지는 요 예측값은 어디가 더 영향을 클까요? 3개월 전보다 이때보다는 바로 1개월 전이 더 영향을 크게 주겠죠. 그래서 1개월 전에다가 가중치를 더 주는 거예요.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그냥 이동평균과 가중평균의 값들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지수평활법. 이 지수평활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네요. 전기 수요치랑 그 다음에 전기 예측치. 그 다음에 여기 알파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상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수. 이것도 여러분들이 임의로 뭐 경험적으로 구하게 되는 거죠. 상수도. 그래서 수요치와 예측치의 어떤 관계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수평활법은 개념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좀 편하냐면 과거에 관측한 값으로 미래, 그치? 미래의 값을 예측할 때 최근 자료에다가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자료에다가 더 많은 비중을 두죠. 그래서 바로 전기에 요거죠. 그 다음에 예측치.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예측을 만드는 게 예측치와 그 다음에 실제 값을 활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과거의 상황하고 현재의 상황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한 것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수평활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정량적인 분석으로 들어가면 아리마라는 모형도 있죠. 아리마 모델. 이거는 시계열 분석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그 리버럴하게 얘기하면 회귀 분석도 하나 좀 들어가죠.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회귀하는 건 별로 좋진 않지만 뭐 전기, 그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AN이다, AT다, 그죠? AT가 있고 그 다음에 A 그 전기, 그 다음에 AT-2, AT-3 여기 해당되는 거를 미래 예측치로 뭐라 그럴까요? A 플러스 T 플러스 1이랄까 예측치와 얘네들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뭐 베타 1, 베타 2, 베타 3
그다음에 뭐 베타 4 이렇게 좀 리버럴하게 쓸 수도 있어요. 얘기 분석을 쓸 수도 있고 보통 아리마나 이런 것들은 시계열 분석들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AR 모델이라든지 MA 그다음에 AR MA 모델 AR MA 모델 그다음에 그 미분값이 들어가는 AR I MA 모델 그죠? 요거는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1차 미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가치 모델도 있고 그래서 보통 시계열 분석에 쓰는 여러 가지 방식들도 쓰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측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시계열적 분석을 따를 수밖에 없죠. 이 시계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X축이 뭐가 되는 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주가 변하듯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량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I가 들어간 건 뭐냐면 변동성 중심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시간이 되면 이게 증가했다 감소하잖아요. 증가했다 감소했다. 플러스일 때나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바꾸는 게 변동성 모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수요 예측을 분석하는 방법이 시계열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실제 통계적인 모델을 사용하고요. 통계를 돌려서 예측값들을 추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성적 방법은 실제 조사를 하는 거죠. 수요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뭐 비교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경험에 의한 직관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적인 분석 중에서 오랜 경험, 뭐 판매와 관련되는 또 물류와 관련되는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직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델파이 기법도 있고요. 조금 이제 과학적인 방법 델파이 기법, 그 다음에 부트트래핑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조인트 분석 이런 것도 있어요. 델파이는 여러분들 조금 알아야 되는 게 델파이는 인터뷰를 하는 건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 분석하는 건데 얘는 전문가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델파이 기법이라는 거는 전문가에게 뭐 물어봐서 이번에 뭐 수요가 얼마 정도 될 거냐. 전문가들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이 직관들이 서로 모인 거예요. 되게 객관적인 자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통계적인 방식들을 사용한 것 중에 부트트래핑도 있고 그다음 컨트롤트 분석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할 거니까 정석적 방법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예측을 하게 되면 이 수요 예측과 실제 자료, 실제 수요들 사이에 차이가 생기죠. 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오차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측 오차를 측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측 오차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죠. 평균 절대 오차, 그 다음에 평균 절대 편차,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죠. 이게 계산 방법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측값과 예측값 빼기 실제 측정값이라고 합시다. 예측값과 측정값의 차이죠. 여기다가 이것들을 평균한 거, 그 다음에 이게 앱솔루트 절대치 쓴 거, 뭐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뭐 제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오차 측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측한 결과가 실제 결과하고 얼마나 비슷한가에 대한 얘기죠. 오차를 통계적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측한 결과들이 통계적 범위 안에 있는 허용 오차들을 만족하는 경우면 그 모델, 예측 모델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허용하는 예측 범위를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예측의 어떤 모델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평가, 모델에 대한 평가, 예측 모형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오차 분석이에요. 그래서 오차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음에 수요 공급 동기화라는 거는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물류에서 되게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가 수요 예측이었잖아요. 수요 예측에 맞춰서 물류 관리나 재고 관리 또는 뭐 좀 더 넓은 범위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에 맞춰서 뭐도 맞춰야 되죠? 공급되는 재화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이 서로 동기화가 되면 이게 연결이 되면 동시에 움직인다. 수요가 이렇게 움직이면 공급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공급도 따라서 똑같이 움직여주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준다고 하면 서로 동기화되는 거잖아요. 동기화되면 뭐가 좋아지는 거죠? 물류 비용이라든지 창고 비용이나 재고 비용들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동기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류 비용들,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구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기화가 가능하려 그러면 항상 우리가 뭐가 들었었죠? 정보 공유. 그래서 정보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속성, 그 다음에 정확성이 담보되는 정보들의 공유가 필요하다. 이런 정보 공유들이 잘 되면 수요와 공급이 동기화되고 그러면 우리가 물류 방식 중에 어떻게 쓰는 거죠? 뭐 앞에서 봤던 지트 같은 게 가능하죠. Just in time. 주문과 동시에 바로 생산이 되는. 그러니까 주문과 생산이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죠. 이렇게 되면 물류 비용이나 또는 재고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판매 시점에 대한 정보나 그 다음에 수요 예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우리가 리드 타임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채찍 효과, 채찍 효과는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줄일 수 있고 재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물류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공급 사실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증가시키면 이윤이 극대화된다. 또는 재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상품의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계속 지속적인 보충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동기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 SNOP가 있죠. SNOP. 이 SNOP는 뭐냐면 SNOP는 Sale and Sales라고 합시다. Sales and Operation Planning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SNOP라고 그러죠. 그래서 판매와 오퍼레이션, 생산의 플래닝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와 생산이 동기화되는 거죠. 그럼 이게 동기화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무활동, 개발활동, 구매활동들이 모든 계획들이 다 동기화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규모로 해서 동시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분리되어 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A라는 활동, B라는 활동, C라는 활동들이 각각이 최적화될 수도 있지만 각각의 최적화에서 생기는 비용 이익보다 얘를 전체 규모에서 봤을 때 얘를 최적화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그랬죠.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통합할 수 있으면 뭘 통해서? 동기화를 통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뭐 이런 대표적인 게 우리 물류에서 SCM 같은 거 있잖아요. SCM의 최적화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예측 상호 공급 예측 프로그램들을 만든다든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효율성을 증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CPFP라는 게 요겁니다. 상호 공급 계획 예측 프로그램. 서로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데이터 예측과 계획까지도 공유하는 거죠. 그럼 수요 예측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살펴봤던 다양한 정량적 분석, 그 다음에 정성적 분석을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컴퓨터 시스템에서 빠르게 계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모델링, 하나의 모델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정성 분석 모델, 정량 분석 모델 동시에 여러 개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용해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수요 예측들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 예측들이 잘 되면 계속 얘기합니다. 수요 예측이 잘 되면 물류 관리 비용이 줄어요. 물류 관리 비용을 줄여들면 기업의 이익이 증대되고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뭐 기업의 활동들 중에서 이 물류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점점 뭐 온라인 기술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가 발달될수록 그 기업에서 차지하는 그 비용 중에서 물류 비용이 상당히 점점 더 커지고 있죠.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비용 축소보다는 물류에서의 비용 축소들이 훨씬 더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수요 예측이 중요하다. 그 수요 예측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기법들, 통계적인 기법들,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SCM에서의 어떤 효율성 증대가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와 있는 통계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좀 깊이 있는 것들은 통계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면 되는 거고 그냥 이러한 방법들이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구나. 그래서 계량적인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